여러분, 누가 뭐래도 끄떡없는 그 사람. 매일 아침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이 흔들립니다. SNS를 보다 하루가 초라해지고 이불 속에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중얼거리기도 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른 건 딱 한 가지, 흔들린 직후 딱 세 가지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반도라의 숙달 경험 연구로 그 세 가지가 왜 자존감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안 될 것 같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쩌면 본인이 직접 해본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자존감이 높고 낮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타고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믿는 순간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커니스는 2005년 연구에서 자존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자존감은 단순히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존감이 높아도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자존감이 낮더라도 흔들린 뒤 빠르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같은 시험 실패나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겪어도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보다 우울 증상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간다는 게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존감이 단단하다는 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흔들린 직후에 다시 돌아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돌아오는 힘을 만드는 세 가지 아침 루틴을 보여드릴 건데요. 전부 내일 아침 5분 안에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루틴부터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가 되거나 특별한 계기가 생기면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운동 시작한다. 헬스장도 등록합니다. 운동복도 삽니다. 첫날은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안 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며칠 지나면 헬스장 등록비가 떠오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역시 의지가 없어. 거창한 계획을 세울수록 오히려 자존감이 깎인다는 역설,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즉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연구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원천은 네 가지였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건 직접 성공을 반복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뇌는 성취의 크기보다 내가 해냈다는 신호 자체에 반응합니다. 게임에서 튜토리얼 미션을 클리어할 때 왜 기분이 좋은지 아시나요? 거창한 보스를 잡아서가 아니에요. 해냈다는 신호가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공도 뇌에 분명한 동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킨다 는 반복된 증거에서 쌓이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물 한 잔 마시기, 책 2페이지 읽기, 스트레칭 5번.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수가 핵심입니다. 헬스장 한 달 등록보다 물 한 잔을 매일 마시는 사람이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방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가 습관처럼 확인하는 그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켭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리는데 이 친구 승진했네? 저 사람 또 해외여행 갔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뭔가 이미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아직 이불 속에 있는데 자존감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어는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반드시 타인을 척도로 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비교 자체를 없애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비교의 방향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하향 비교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죠. 문제는 SNS입니다. SNS는 의도하지 않아도 더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여줘서 상향 비교를 강요합니다. 본능은 자기를 보호하려 하는데 환경이 그 방향을 거꾸로 꺾어버리는 거죠. 구멍난 항아리에 계속 뭔가를 채우려는 것과 같아요. 비교로 채우는 한 영원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켜기 전 딱 30초만 쓰세요. 먼저 지금 내가 가진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그 다음 어제 내가 완수한 것 하나를 떠올립니다.
비교의 방향을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자존감도 낮고 눈치를 보며 위축된 삶을 살았는데 작은 루틴을 지켜가면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비교를 없앤 게 아니라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달라진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루틴은 조금 의외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가 행동의 루틴이었다면 세 번째는 말의 루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루틴은 가장 조용하지만 앞에 두 가지를 다 합친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말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거예요. 아, 오늘도 피곤하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번에도 망하겠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친한 친구가 거울 앞에서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건네지 않거든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어제도 최선을 다했잖아.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는 자신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랩은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나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것, 즉 자기 자비는 자존감보다 더 안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타인과의 비교나 높은 성과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잘나서 나를 아끼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거든요. 자존감은 높은 성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흔들릴 때 나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가 나에게 건넨 말이 친구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었나요? 실천은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딱 30초만 쓰세요. 내가 나에게 건넬 한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하듯이요. 어제도 버텼잖아. 오늘 한 가지만 잘해도 돼.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말이면 됩니다. 오뚜기는 쓰러지지 않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쓰러질 때마다 스스로 일어서도록 무게중심이 설계된 장난감입니다. 그 무게중심이 바로 아침에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드린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루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반도라의 속달 경험. 아침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 딱 하나를 완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패스팅어의 비교 방향 전환.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30초만 멈추고 내가 이미 가진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랩의 자기 자비. 거울 앞에서 30초, 친구에게 하듯 나에게 따뜻한 문장 하나를 건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새로 배우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제도 버텼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힘이 이미 안에 있다는 걸 이제 아셨죠? 오늘 영상 보시고 아침에 해보실 루틴 하나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 아침 언을 한다. 그 한 문장이 내일 아침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